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더샵 짱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저희 해운대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어요. 그 미팅이 어떤 사업적인 미팅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사업적인 미팅으로 만난 건 아닌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짱구가 궁금하고 아셀라가 궁금하겠죠. 저 요즘에 사장님 제 피부 요즘 좀 어때요? 비비 정말 이만큼 올랐거든요. 저 요즘에 30대 분들 타사 리더분들 만나는데 그분들이 제 피부가 완전 진짜 리얼로 놀래요. 너무너무 놀랜데 피부가 본인 30대들보다 더 좋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만났던 실제 만나신 분들이 필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만나면 그 피부가 아니래요. 이때는 인스타상의 피부가 아닌데 제 피부를 보고 같은 40대가 놀랬다라면 그것도 기분 뿌듯하고 좋을 텐데 30대들이 제 피부를 보고 놀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저희 홍사라 대표님도 저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고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얘졌냐라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뭐 화이트 크림 저는 아침 저녁으로 바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제가 세우다고 제가 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셀라만 좋다고 될까요? 우리가 속과 겉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한 게 우리가 어떤 내 몸에 쌓여있는 돌을 빼지 않으면 피부도 맑아지지 않거든요. 내가 가장 강력하게 한 게 더샵 짱구입니다. 제가 오전에 만남을 했던 그분이 저에게 짱구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고 저는 또 미팅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강력하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이거는 우리 신랑도 먹어야 되고 본인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장에 대해서 터치를 했습니다. 간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데 우리가 유산균 지금 현재 시중에 일반적으로 유산균 각 가정에 유산균이 없는 집 있을까요? 어딜 가나 싱크대 한켠에는 반드시 유산균이 있더라고요. 어느 기업거든요. 유산균을 섭취하는 이유가 아마 면역세포 때문에 우리 장내 면역세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유산균을 누구나 섭취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유산균 차별성이 있죠.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유산균이 그렇게 좋은데 왜 유산균을 있는데 유산균을 먹고 별로 효과가 어떤 사람이 없는 케이스들이 우리 너무너무 많죠. 근데 짱구는 어때요? 짱구는 왜 다른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 왜 다른 유산균을 섭취를 해서 유산균이 잘 손실되지 않는데 집에서 다 먹지 않게 되는데 짱구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짱구는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짱구는 체지방 분해가 됩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특허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점심 때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으면 먹을 때는 맛있는데 즐거운데 우리 결국은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 중성지방의 독소의 형태는 가장 많이 어디에 쌓일까요? 우리 간에 쌓이겠죠. 간에 쌓이는데 이 간에 쌓이는 걸 그 전에 미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더샵 장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식사 전에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통해서 식사 전 30분 전에 짱구를 먼저 드셔주신다면 이런 지금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특허받은 발화공법으로 만든 36가지 곡물이 어떤 걸 효과를 낼까? 효소. 우리 효소를 대표적으로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을 분해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효소를 드셨을 때도 탄수화물, 단백질을 분해하는 게 굉장히 몸에 이로운데 저희는 똑같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체지방을 분해를 시켜주고요. 이 독소가 간에 쌓이지 않도록요. 간에 쌓이지 않도록 빨리 대사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런 핑거루트 성분이라든지 금은화 자체가 또 한 번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 시중에도 효소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효소를 먹으면 섭취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올릴 때는 섭취를 하셨을 거예요. 불안감. 내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소를 먹었는데 딱히 그 효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몸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별로 느끼진 않고 마음에 이한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몸 안에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육안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짱구에는 이처럼요. 특허받은 발화공법으로 만드는 효소가 들어있고요. 체질병을 분해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 또 장에서도 다시 한번 분해를 시키고 대사를 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뭘로 맞이하게 되나요? 대변에서 대변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효소하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도 하지만요, 세포에 굉장히, 세포가 살고 죽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세포가 오늘은 40점이에요. 40점짜리가 죽으면서 40점만, 동점짜리를 낳고 주면 그것도 그나마 감사할 일인데 몇 점짜리 놓는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진 세포를 낳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뭘 한다? 노화가 진행된다입니다. 근데 이때 저희 짱구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요, 이 효소도 발화공법으로 만들어진 효소 자체도요, 세포 부활,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모세포인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재생을 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단순하게 체지방 분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PPT로 다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우리 일반적인 효소하고요, 발화공법으로 만든 효소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효소는요, 그냥 곡물을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 곡물을 갈았다? 우리 미숫가루 아시죠? 미숫가루. 미숫가루 어떤 형태인가요? 각기 다양한 곡물을 갈아서 만든 게 미숫가루잖아요. 일반적인 효소가 그런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더샵 짱구 안에 있는 효소는요, 발화공법이에요. 발화공법이라는 거는 가장 효소 중에서도요, 이런 곡물 효소 중에서도요, 가장 강력하게 효소만을 추출을 해서요, 추출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어도 뭐가 많을까요? 효소 양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 월등하게 강력하게 효과를 보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도요, 세포가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세포를 재생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다시 세포가 재생하지 건강하게끔 하는 데 역할을 하고요. 어떤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를요, 분해시키고 배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효소가 이 혈관 안에 끈끈하게 있는 그런 독소 혈전이라든지 어떤 독소들을요,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법 자체가 발화공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저희 더샵 짱구가 아마 기존에 여러분 탄수화물과 단백질, 예를 들게요, 뭐 고구마라든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뭐 속이 위가 약간 깔끔하지 않다든지, 뭐 밀가루 좀 먹으면 더부룩함을 강하게 느끼셨던 분이다, 또는 공복감에도 어떤 복부 팽만감을 강하게 느꼈던 분들이 더샵 짱구를 드셨을 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잘 붓는 사람들 있죠. 신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잘 부었던 분들이 더샵 짱구를 섭취하면서 부종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간해독이라든지 장해독 이런 성분들이 함께 월등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우리가 식물성 유산균, 지난주에 저희 대표님께서 김치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김치 막 중국에서도 김치가 자기네 김치라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가 김치 안에는 김치 유산균이 굉장히 장내에서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김치 위로운 유산균만 먹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못하겠죠. 김치 안에는 여러 가지 젓갈의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기타 성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김치가 좋아, 또는 여러분들이 뭐 유산균을 여러분들이 발효시켜서 요플레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 살아서 소장까지 대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건강 상태, 뭐 위장 상태라든지 이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소장까지 살아서 뭐 어느 회사에서 뭐 4중 유산균 코팅 시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4중 유산균 코팅 시킨데 그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으면요, 인정받지 않았다라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라고? 위산은 양잿물 낙스보다 더 강한 게 위산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월등한 기술력이 없는 유산균을 먹는다라면 그 유산균에 있는 유산균 자체가 장까지 도달을 못한다. 그래서 유산균은 각 집에 구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균을 먹고 특별하게 효과 본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손이 잘 안 간다입니다.
근데 저희 유산균 자체는 어떤 특허라든지 제조기술 특허, 성분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보시면요, 내열성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장까지 살아서 생존율이 높아 장 내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그래서 저희 짱구, 더샵 짱구를 섭취하신 분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설사처럼 묽은변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에 유산균, 그 전에 효소를 드셨을 때 이 경험을 못했어. 근데 왜 더샵 짱구를 먹고 이 경험을 빠른 시간 안에 할까요? 그만큼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술력, 성분 특허, 기술 제조 이런 공법에 의해서 그게 온전하게 초장까지 살아서 갔다란 이게 증거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상태에 장내 유산균과 유해균, 유익균, 유산균, 뭐 미생물 밸런스, 이 기타 등등이 맞지 않아서 쌓여있던 부패군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우리가 왜 약간 신선하지 않는 제품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죠. 이런 부패군이 그런 묽은 변의 형태로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이 시간차는 그분의 식습관의 건강 상태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샵 짱구 드셨을 때 처음에 어떤 분들은 변 냄새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미 장내의 기능이 저하되고요, 이미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는 증거인 거고, 그때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수분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저희께 발화공법 특허라든지 식물성 우상균 특허라든지 이런 제조 특허라든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분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저희 더샵 짱구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들어있나요? 저희 폼클렌징도 들어있죠. 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자체가 어떤 항균, 항명, 디톡스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는, 섭취했을 때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렙틴 호르몬이 나 그만 먹어, 나는 소리 잘 못 났어, 난 가식을 하게 돼 라는 분들이 렙틴 호르몬 식욕 조절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타사에서 효소라든지 타사에서 음료에 물에 섞어서 먹는 그런 다이어트 제품을 봤는데 성분 자체가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월등히 비싸더라고요. 월등히 비싸면서 그 제품들하고 저희 짱구를 비교해 보니까 15일분에 15포 분량에 10만 원대더라고요. 와, 거기서 제가 또 한번 짱구의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느꼈고요. 효과는 뭐 말할 게 없고요. 우리가 또 이런 금은화를 보시면요, 비만이라든지 특히 대사성 질환이 어떤 대사성 질환이 강력할까요? 혈관 질환. 혈관 질환 중에서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당뇨에 걸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저랑 우리가 오늘 만남을 했던 분이 40살인데 남편분이 42살이셔요. 근데 당뇨가 있대요. 간도 건강하지 않고요. 근데 이런 대사성 질환에 가장 좋은 어떤 성분 중에 요즘에 최근에 인정받고 있는 성분 중에 또 하나가 금은화입니다. 이 금은화 자체 단일 제품 자체가 신장이라는 간에서 지방을 감소시키고, 아까 우리가 중성지방은 어디에 제일 쌓이는데 간에 쌓인다. 꼭 술을 먹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이 간에 쌓이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있는 이유가 이런 고칼로리 때문에 그러는 거고, 신장에도 독소가 쌓이면, 우리가 신장에 독소 쌓이면, 우리 소희원 사장님 처음에 저희 짱구 먹고 깜짝 놀라시는 경험이 있죠. 신장 쪽이라든지. 왜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몸에 이런 독소가 쌓였다는 거를 못 느꼈는 짱구를 드시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가장 강력한 포장받은 분이 어떤 반응들을 느낀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면 간 수치가 높았는데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당뇨 수치가 높았는데 이걸 짱구를 섭취하면서 일시적으로 더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나는 딱히 심장에 내가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짱구를 섭취하면서 어떤 심장에 염증이 나오면서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독소는요, 제가 소리 없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독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 쌓임, 소리 없이 쌓이다가 결국 얘네들 빼내지는 성분들이 들어가니 어떡해요? 반드시 독소는 소리 없이 쌓여지고 나올 때는 반드시 뭘 동반한다? 불편함과 통증을 동반한다입니다. 근데 이건 시간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쌓여있는 시간차, 섭취하는 어떤 그런
섭취한 양과 또 섭취한 기간의 시간 차이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금은 하나만 보셔도 어때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어떤 감소를 시키고요. 저희가 이 특허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금은화를 이만큼 넣어서가 아니라 이 짱구를 성분을 분석을 하고 임상 데이터를 냈더니 아 짱구 안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효과가 입증됐을 때 저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단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너무 강하게 설명하는 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거고요. 특히 또 하나 저희가 유산균에도 장내 유형 미생물 수준을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금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장내 환경이 좋지 않고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짱구를 섭취하니까 당연히 그 상황에서 이런 약간 물건별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이경진 사장님께서 저희 짱구를 드시고 관절이라는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게 통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 또 금은화가 항염이라든지 이런 관절에 쌓여있는 염증을 또 제거를 해주는데 또 우리가 살이 찌거나 지방이 몸에 붙으면 우리 관절 사이사이에 유산이라는 독소를 쌓인 데 있죠. 쌓일 때는 조용 쌓는데 나올 때는 아프게 통증을 유발시키겠죠. 그래서 저희 짱구를 섭취하시고 이경진 사장님께서는 그런 관절 쪽에 아팠던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간을 보호하는 거 밀크 시스루에만 있는 게 밀크 시스루만 있는 게 아니라 금은화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짱구를 섭취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간 해독이라든지 간 해독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요. 술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이 잠을 편안하게 잘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증을 많이 느끼신 분들 평상시에 그런 분들은 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포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꼭 간은요 우리가 술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면역력이라든지 혈당 개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 핑거루트도 보시면요. 지방분해 촉진, 지방 생성하는 건 억제. 그러니까 식전에 드시면요. 기존에 쌓여 우리가 공복에 드시면 짱구가 어떤 역할을 할까? 공복에 드시면 효소가 기존에 쌓여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로부터 뇌세포 염증 물질이 많은 걸요. 어떤 대사를 시켜주겠죠? 또 식전에 드시면요. 식후에 드시면요. 우리 음식에 들어있는 칼로리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들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제가 최근에 피부가 굉장히 제가 봐도 제 피부가 매일 놀라고요. 저를 본 사람들이요. 기존에 봤던 사람, 최근에 본 사람들 제 피부를 보고 굉장히 저도 놀라고 타인들도 놀랍니다. 이게 뭐여서 그렇더라고요. 속에서 끊임없이 뭘 해주니까요. 항산화 영양성을 통해서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를요. 계속 배출을 시켜주고요. 어떤 외피 피부세포에서는요. 우리 아셀라를 통해서 계속 흡수를 시켜주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 짱구 자체가 어떤 피부의 노화가 되는 걸 방지시켜주는 역할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요. 장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진다? 피부가 대표적으로 맑아집니다. 그리고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기관지 쪽이 안 좋은 사람들은 피부가 새카만 거 아시죠? 또 변비를 동반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더 새카맣습니다. 그런 분들이 짱구만 섭취를 해도 피부가 좋아지는 이유가 이건데 또 여기 한번 또 터치가 됩니다. 관절염이라든지 피부염증, 구내염. 우리 표공아 사장님 지금 구내염에 시달려 있거든요. 구내염에 시달리는 구내염에 이제 저한테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기가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는 꼭 뭘 먹어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내 몸에 구내염 쌓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독소가 많아서. 그럼 뭘 예방하면 될까요? 근데 뭘 조절하면 될까요? 기존에 먹던 식단을 조절하면 어떨까요? 유난히 구내염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공통적 식단이 뭔지 아세요? 아주 공통적으로 밀가루. 제가 예전에 한번 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밀가루가 얼마만큼 술보다 당분보다 얼마만큼 안 좋은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이런 구내염에 노출된 사람들이 밀가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밀가루를 섭취가 많았던 사람들은요. 보면 또 고지혈증도 많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 냉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 짱구를 드시면요. 속도가 좀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조금 더 시간텀을 줘야 되고요. 이렇다면 여러분 빨리 효과를 보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물과 짱구양을 늘린다. 내가 기존에 먹던 식단을 완벽하게 수정을 한다. 두 개를 같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 더샵 짱구 성분 하나하나 보시면요. 지금 벌써 이 성분만 봐도 어떤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에서 저에서가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을 드셨을 거예요. 뭐 오메가3, 오메가6, 요즘에는 뭐 인지질 오메가가 아니면 흡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 아무리 인지질 오메가고요. 오메가3 제일 좋은 오메가6여도요. 뭐가 안 좋으면 흡수가 안 된다? 간에서 담즙이 분비되지 않으면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유산균 간이 좋지 않으면 흡수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요 결국은 남들보다 똑같이 섭취를 해도요. 살이 덜 찌고요. 컨디션이 좋고요.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 몸의 세포의 질이 얼마만큼 좋은가입니다. 그 세포의 질을 좌우한 게 첫 번째가 어디다? 간입니다. 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요. 효소를 분비시키는 것도 간인 거고요. 담즙을 분비시키는 것도 간인 거고요.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어디도 같이 안 좋아진다. 신장이 안 좋아진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원 지금 어디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아세요? 혈액 투석하는 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이유인데 그게 뭘까요? 간이 안 좋아지니까요. 신장이 안 좋아져요. 간은요. 우리 간은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무엇을 한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 중에서 매 순간순간 해독을 하기 위해서 간은 쉼없이 일을 한다입니다. 이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적인 오염에 노출되어 있거나 어떤 여러분의 가식을 하거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 간의 서브 역할을 해주는 게 어디예요? 신장이에요. 그럼 간이 안 좋으면 어디서 이 역할을 토스받아서 할까요? 신장에서 하겠죠.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그럼 어디까지 안 좋아진다? 신장이 안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해독기관이 간과 신장인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안 좋아지니까 모든 기능이 저하될까 안 돼요?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호르몬 밸런스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간과 신장이 안 좋으면요, 남들보다 소량을 섭취해도요, 대사가 안 되니까요, 대사가 안 되면 결국은 몸에 뭘로 쌓이나요? 독소라는 형태로 쌓이는 거고요. 이때 짱구가 무엇을 한다? 이런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를 하고 독소만 제거하는 거는 여러분 독소만 제거하는 건 많아요. 독소 제거하는 건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반 식사 금식을 하고요. 물만 섭취를 해도요. 독소는 제거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요? 독소만 제거되는데 세포가 재생되지 않으면요. 세포의 질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요. 세포가 건강해질까요? 내가 다시 일반 식사를 하면 세포가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다시 그거는 패턴이 또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때 짱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 독소는 독소대로 제거를 하는데 세포가 부활하는데 재생하는데 세포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무엇을 한다? 내가 각각 가지고 있는 세포의 질을 향상시켜 준답니다. 여러분 세포의 가지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생기는 암세포만 해도 3,000개인데 여러분들 체온과 여러분 상태에서 세포 가지는 너무너무 많은데 과연 이 세포 여러분 질이 이미 떨어져 있는 세포가 짱구의 독보만으로 세포가 갑작스럽게 좋아질까요? 짱구 독보만으로 세포가 갑작스럽게 좋아지길 원하는 건 욕심일까요? 바람일까요? 그러면 완벽하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셔야 될 게 기존에 여러분의 식단을 점검을 하세요. 내 몸이 왜 건강하지 못할까? 그럼 여러분들을요, 식단을 분석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식단 무엇을 조절을 해야 될지 그게 나옵니다. 그럼 그 식단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짱구가 좋아도요, 여러분, 아무리 짱구가 좋아도요, 여러분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면 저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입니다. 성인은 평균 하루 2리터에서 2.4리터가 소변, 대변, 호흡, 기타 등등으로 수분은 계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깨끗한 수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수분 자체가 깨끗할까 안 깨끗할까요? 안 깨끗하겠죠. 이 깨끗하지 못한 수분이 혈액이 돼서요. 어딜 두든가 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로 무엇을 한다?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짱구를 섭취한과 동시에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시면 물량을 늘리는 게 최고입니다.
효공환 사장님, 짱구 약 늘리셔야 되겠죠? 지금 분해염을 엄청 힘드시죠? 분해염을 힘드셔서 계속 연고를 입술에 바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연고에는 좋은 약성만 있을까요? 독성도 함께 있을까요? 독성도 함께 있겠죠? 결국 이 독성이 어디에 다시 쌓일까요? 체내 몸속에 쌓이겠죠? 그리고 우리 간세포 신진대사에 활성을 시켜주고 해독장을 굉장히 뛰어난 밀크시슬이 있습니다. 어떤 해독은 당연하고 신진대사도 향상시킨 거고 알코올과 분해 그리고 어떤 식이섬유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락토바실러스, 저희 락토바실러스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XX 회사에서는요, 락토바실러스를 엄청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물에 타먹는 거예요. 그 회사가 락토바실러스 이 단일 성분을 굉장히 홍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네 회사에서는 뭘 홍보하고 있나요? 효소를 엄청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효소에 발화공법 효소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 락토바실러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있기 때문에 락토바실러스만 있는 건 아니죠. 효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피드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짱구, 두리뭉실하게 해서 하시는 것보다 하루는 짱구에 들어있는 제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보니까 저희 짱구에 대해서 제가 성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일 성분 넣어 기재했던 걸 피드 작업했던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피드 작업을 뭐 하면 좋을까요? 짱구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오늘은 락토바실러스, 오늘은 발화공법, 일반 효소와 발화공법 효소의 차이점. 오늘은 유산균. 근데 일반 유산균과 우리 짱구가 가지고 있는 효소, 유산균의 기술력과 효과, 어떤 성분 특허. 어느 날은 저희 금은아, 어느 날은 핑거루트. 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이 모든 자료는 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낄까? 여러분들은 우리 짱구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있어. 아주 합리적인 가격과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팔로에 맺어져 있는 그분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까요? 머리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그 15포에 10만원대 있는 거 30포에 3만원대 효소 두 개 합치면요 벌써 10몇만원, 그건 10몇만원, 20만원 다 돼가요. 근데 저희 짱구에는요 이 두 안에 없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들 스스로가 와 펜지의 짱구 가성비 정말 좋구나,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펜지의 효과가 감량 효과가 세나 보다. 나는 펜지가 단순하게 장 디톡스 변만 빼는 건지 알았는데 간이 터치구나. 그럼 이게 당뇨에도 좋은 거구나, 이런 성분 당뇨에도 좋구나, 이게 혈액순환에도 좋구나, 이걸 그 스스로가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마케터들은 뭘 한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상대들이 스스로의 관점을 변화시키게 만드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장앤톡도 너무 좋았는데 장앤톡과 짱구를 드셨을 때 가장 강력하게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게 짱구를 먹을 때, 장앤톡 먹을 때는요, 제가 식욕 조절, 식탐 조절이 짱구를 안 먹으면 잘 안 돼요. 제가 몇 년 동안 먹지도 않는 과자를 먹고 있고요. 그만큼요 굉장히 그냥 이름만 기재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제가 아까 효소에 대해서도 발화공법 효소가 여러분들 소화 흡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분해 배출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콜레스테롤 분해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세포를 해독, 살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포를 재생, 혈액 정화,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지혈증, 혈관 질환에 너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피가 끈적끈적하거나 이런 잘 붓는 사람들, 특히 효소는요, 또 염증, 우리 염증에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들 그 경험하셨죠? 감기 걸렸을 때 갑자기 감기 나왔을 때 한번 고열이 한번 올라왔다 땀이 쑥 식은땀이 나고 좋아지는 거 느끼셨죠? 그때 왜 그럴까요? 그때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짱구 어때요?
짱구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들이요, 이런 백혈구 수치도 높여주기 때문에 뭐가 좋아진다? 자연스럽게 백혈구 수치가 높여진다는 소리는요, 세포가 아주 면역세포, NK세포가 무엇진다?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입니다. 여러분들 짱구가 단순하게 살찐 어른들이 섭취해야 될 성분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세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섭취를 해야 될 건강식일까요? 아이는 뭐 반포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마 요즘에 10대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세포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식단에 의해서요. 저는 세포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짱구가 이처럼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하고요. 특히 보시면요, 이런 독소가 몸에서 그냥 독소는 무조건 내 몸을 빨리빨리 뭐한다? 죽이고 있다. 내 세포를 죽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막 독소를 안 넣어주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소는 안 쌓일 수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 중에서도 호흡을 통해서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생긴다입니다. 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이 말하면서 활성산소는 계속 쌓인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독소 가식을 해도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그 자체 모든 거에 의해서 우리가 독소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독소는요, 계속 여러분들 세포가 질이 어디가 낫느냐, 점수가 낫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위장이 빨리 안 좋아지는 거고요, 누군가는 빨리 간이 안 좋아지는 거고, 누군가는 빨리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세포가 하는 역할은 다 똑같은데 내가 선천적으로 또는 나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나의 세포의 질이 떨어지면서 가장 저하된 세포의 공격이 심하게 갔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즉 세포명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다입니다. 원리는 다 똑같은 거고요. 이런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호전 반응이 다 각각 다르게 나올 뿐이지 그 또한 다 똑같다입니다. 독소, 디톡스만 잘 돼도 뭐가 좋아진다? 혈액이 깨끗해지고요.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생성이 되고요. 특히 호르몬. 우리가 나이살 들어보셨죠? 나이살이 왜 나이살이에요? 나이 먹어서? 그럼 나이 먹었으면 저희 친구들은 저랑 체형 다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살이라는 거는 세포가 나이 먹어서 나이살인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어떤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라 세포 나이에 의해서 호르몬 대사가 떨어지고요. 혈관이 막히고요. 세포질이 떨어지면서 대사가 잘 안 되니까요. 대사가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어떤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분해를 못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포가 나이 먹음에 따라서 독소가 어렸을 때는 더 많이 먹어도 대사가 잘 되던 게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독소 안에는 뭐가 또 많다? 지용성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짱구를 섭취를 하게 되면요, 변 상태 제가 항상 체크하라고 말씀드리죠. 어떤 상태일 때가 지방이 가장 많이 나온다? 변이 변기에 떴을 때. 그 위에는 변에는 독소도 있지만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수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입니다. 근데 변이 펴진다. 그럼 그때 얼른 뭘 체크해야 될까요? 아, 내가 어제는 펴지지 않는 오늘 펴진 거는 나의 어떤 식습관, 뭐 고기라든지 육류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기타 등등 이거에 의해서 아, 나의 지금 장의 밸런스가 무너졌구나 인지하셔야 되겠죠. 그때 뭐 하셔야 될까요? 빨리 짱구 한 포 드셔야 되겠죠. 근데 찬물 드셔야 될까요? 따뜻한 물 드셔야 될까요? 따뜻한 물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변이 둥둥 떴을 때 그럼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일까요? 가장 감량하기 좋은 타이밍이 그 타이밍입니다. 그럼 그때 뭘 하면 좋을까요? 탄수화물량 줄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때가 가장 강력하게 최적화로 뭘 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호르몬 우리가 세포가 위장세포는 2시간 반 만에 소멸 생성을 반복합니다. 모든 체내세포가요 70% 80% 이상 재생을 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뭐 실세포, 근세포 재생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호르몬 세포는 어떨까요? 여러분 호르몬 밸런스가 맞지 않는 가정 중에서요 한 이거 3개월, 4개월 정도 시점 되면 여러분 어느 시점 되면 갑자기 부종이 굉장히
잘 붙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호르몬 밸런스가 맞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뭔가 병원 상태를 잘 유심하게 관찰을 하신다면 아, 나의 지금 몸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요. 두통이 갑자기 심해졌네? 라고 하면 그때 뭘까요? 두통은 아주 간단해요. 수분 부족. 수분 부족이고요. 그때는 물 드시면 되고요. 세포가 혈액이 필터링이 되는 과정 중에 쌍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영양소가 들어와서 수분이 부족하면 두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위 통증, 더부룩함은 뭘까요? 그런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대표적으로 기존에 변비가 있던 사람들이요. 변비가 있던 사람들이고요. 기존에 변비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살이 일시적으로 많이 찐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장에 뭐가 많이 쌓여서 숙변이 쌓여서 변비는 없었다 하더라도 숙변이 쌓였기 때문에 이 쌍고가 들어가서 이 숙변 안에 장에 있는 숙변을 얘네들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독소가 같이 유해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유해가스가 소변과 대변으로 또는 방구로 나오면 좋을 텐데 나오지 않으면 역류해서 위를 올라가 그래서 위에서 더부룩함과 뇌혈관까지 가다 보니까 두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먼지라고 보시면 돼요. 먼지 났을 때 뭐 하면 돼요? 공청이 켜야 되겠죠? 공청되는 게 소대변이에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 특히 또 저희 무조건 물 좀 많이 드시는데 여러분 물을 제가 많이 드신다라고 해서 물을 버클버클 막 원샷 하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물이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허브티 드세요 하는 이유는요.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 분자로 쪼개진다면 흡수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물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따뜻한 물을 살짝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 또한 우리 짱구를 드시면 몸에 쌓여있는 어떤 균, 비만균에도 억제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간도 우리 혈액이 걸려 독소를 해독하는데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분을 늘려주시고요. 짱구를 어떻게 섭취하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식생활 패턴, 내가 식생활을 가장 좋은 건 식단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식단 조절과 더불어서 짱구 섭취를 원활하게 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감량,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디톡스. 왜 디톡스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근데 디톡스가 되게 되면 어떤 기능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기능들이 좋아집니다. 세포의 기능들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사 기능이 좋아집니다. 대사 기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배출 기능이 좋아지고요. 세포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건요. 효소의 분비량도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똑같은 산소함을 섭취했을 때 뭐가 된다? 대사가 원활하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굶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 것도 너무 좋지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디톡스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포의 질이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어디도 좋아지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독소 안에는 지용성 지방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톡스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체지방 감량은 덤으로 되는데 저희 짱구는 그 안에 더불어서 체지방을 분해하고 억제하고 차단하는 이런 성분들 그리고 비만을 유발시키는 비만균을 억제하는 성분도 들어있고 가시를 유발하는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는 성분도 들어있고 이런 기존에 쌓여있는 대사를 할 때 가장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간과 신장이 망가져 있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간과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모든 게 맞물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기존에 쌓여있는 독소 자연 노화에 의해서 식습관이 너무너무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노화에 의해서 우리 인체 혈관과 인체에도 쌓이는데 이런 디톡스를 하면 혈관도 좋아지는데 또 하나 뭐가 있다? 우리 짱구에는 혈관을 정화시키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정화는 자연스러운 옵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짱구를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세포의 질이 좋아지니까 훨씬 좋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온다? 독소는 염증은 소리 없이 쌓이지만 나올 때는 반드시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시킨다. 그게 우리가 호전 반응인 거고요. 그 호전 반응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화대사를 높인다는 건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빨리 소화력, 이 대사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소모하는 칼로리를 소화대사라고 합니다. 이 소화대사를 올릴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요, 소화대사를요 2배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게 소화대사인 거고요. 따뜻한 물이 너무너무 좋겠죠. 활동대사는 뭘까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요. 체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분해하는 게 활동대사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근육량을 키우면 활동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근육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원활하게 하면 좋은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운동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들이 동반하고 있는 질병이 뭐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부산물은 몸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통풍이랑 독소로 쌓여있다.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 섭취하면 너무 좋은데 건강한 단백질 섭취하면 좋고요. 단백질 섭취하실 때 짱구로 섭취해주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백질에 있는 그 단백질을요 빨리 어떤 형태로 몸에 빨리 흡수될 수 있게끔요. 짱구 안에 있는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셨어. 고기에는 단백질도 들어있지만 어떤 게 들어있죠?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죠. 이 지방이 건강한 지방으로 변형되면 어떨까요? 그게 인지질 오메가죠.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짱구가 또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어떤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짱구랑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떤 이로운 역할을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몸에 활동 대사를 높여주는 근육을 증진시킬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짱구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고기를 섭취하기 전 30분 전, 고기를 섭취하고 나서 30분 후에 드시면 그 고기 안에 단백질이 몸에 흡수될까요? 쌓여있을까요? 빨리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짱구에는 그런 발화공법 효소가 그런 역할을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일반 효소하고 여러분들 발화공법 효소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단순하게 효소는요, 어떤 탄수화물,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발화공법은요, 여기서 2차원적으로 더 좋은 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에 있는 포화 지방을 불포화 지방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발화공법 효소가 하는 역할이고, 입자가 크고 몸속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예를 들게요. 콜라겐. 여러분 닭발, 돼지 껍데기 생각하면 콜라겐 굉장히 얘네들이 흡수된다 안 된다? 이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수가 되지 않는다. 왜? 성질이 여러분의 세포보다 훨씬 더 굵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발화공법의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러한 큰 입자의 성분을 잘게 쪼개서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전환을 시켜준답니다. 여러분들 짱구 성분 하나하나 알면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소비자한테 이거 다 일일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뭐 하신다? 피드 작업할 때 자, 오늘의 짱구에 대해서는 발화공법 효소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과 팔로우 맺어 있는 소비자나 타사 사업자들이 뭘 볼까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효소는 어떤 효소일까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짱구 효소도 들어있었단 말이야? 라고 또 인지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짱구 효소가 일반 효소가 아니라 이 발화공법 효소야. 이 발화공법 효소는 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희 SNS 작업할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기술력과 성분들이요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들께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야 될 게 짱구를 섭취하기 전에 물량이 왜 필요하는지, 짱구를 섭취하는 과정을 위해서 변비가 일시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가 대장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고
이런 독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수분량이 부족해도 변비로 올 수 있지만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얘네들이 꺼질거 나오네 밀어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그리고 두통이 올 때는 네가 기존에 미세혈관에 내 혈관이 굉장히 미세혈관에 독소가 쌓여있었는데 인지가 되지 않았었는데 짱구를 먹으면서 얘네들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두통이 올 수가 있어. 그때는 빨리 뇌에 있는 거 빨리 아래로 내려야 되겠지. 물로 소변 대변으로. 그렇다면 물 먹으면 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뇌에 있던 독소가 물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점점점 소변과 대변으로 나오게 배출하게 돼. 그래서 짱구를 드시면 소변도 체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 색도 진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신장에 독소가 많으면요. 어떤 혈뇨를 볼 수도 있고요. 또 간이나 이런 데 좋지 않으면 거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짱구로 드시면요. 몸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투드러기가 나올 수 있다. 여드름이 나올 수 있다. 독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소변, 대변으로도 배출이 되지만 피부를 통해서 뽀로지나 좁쌀, 여드름처럼 나올 수도 있다입니다. 그 이유는 독소는 원래 피부를 통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피부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다는 소리는요. 모든 혈관, 특히 혈관에도 독소가 많이 쌓여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다? 물량을 늘린다. 특히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 피로, 무기력증은 이미 산성 체질이기 때문에 그 무기력증을 느낀 사람들은요. 대부분 식단 자체가 육고기 좋아하고요. 밀가루 좋아하고요. 기름진 거 좋아하고요. 뭐 찬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 분들도 피해야 될 게 유제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체크리스트 제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분들 식습관 체크를 해주시고 수분 체크를 해주시고 이 관리하는 과정 중에 체크리스트가 가장 된다면 그분들 스스로가 뭘 할까요? 스스로 내 몸이 이 상태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 내가 오늘 가시겠다. 그럼 짱구 더 드실 거예요. 나 오늘 빵 먹었다. 짱구 더 먹어야 되겠다. 오늘 나 고기 먹으니까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 내 몸에 근육으로 증진이 되고 이 고기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일부는 내 몸에 좋은 지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은 짱구로 두포를 먹어야 되겠다. 기타 등등등 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요. 너무너무 강력하게 잘 소통이 되고 여러분들은 소비자 눈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 하긴 하시고요. 여러분 저희 회사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 많은 타사분들 리더들과 만나면서 저희 팬지가 참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유가 제품이 팔려나가는 제품이니까요. 팔려나갈 제품이기 때문에 실상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정말 적합한 회사가 저희 회사에 있고 물론 다른 회사 안 맞다는 건 아닙니다. 팔려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NS만 원활하게 잘 해놓으신다면요. 소비자 3명, 5명만 여러분들께서 구축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소비자를요. 계속 늘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요. 그분들께서 3명, 5명을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10명, 20명 하려면 너무 목표가 높으면 중간에 그것마저 안 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소비자 3명부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11월 달은 새로운 소비자 3명. 새로운 소비자 3명을 통해서 짱구가 좋으면요. 그분들이 아슬라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럼 물어보게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물어보게끔 피드를요. 한꺼번에 여러 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아셀라도 성분, 단일 기술력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SNS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짱구에서 단일 성분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그걸 추출해서요. 그걸 하시고요. 팬지 지금 이번 달 11월 달은 3명의 소비자 그리고 뭘 한다? 피드 작업을 한꺼번에 짱구 크게 둘이 뭉시에 할 게 아니라 하나 작업을 하시고 팬지 정보에 대해서 올리실 때 저를 공동 작업자로 초대를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뭐가 활성화가 될까요? 펜지의 짱구와 아셀라가 홍보가 빨리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입소문이 빨리 퍼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누군가는 펜지, 누군가 짱구, 아셀라를 찾다 보면 활발하게 어떤 분들한테 구매를 할까요? 얼마만큼 SNS를 활발하게 잘 하는 사람에게 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